올 한 해 연달아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쿨리의 부모님은 각종 개인정보가 수도 없이 털렸대. 심지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렸지 뭐야. 그래서 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어. 도대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개인정보를 싹 다 가져다가 뭘 하길래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걸까? 뉴스쿨 TV. 쌤, 도대체 도둑들이 돈이나 비싼 물건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자꾸 훔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정보도 돈만큼이나 값지기 때문이지. 그 정보를 팔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로 더 큰 돈을 번다고요? 그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볼까? 여기를 볼래? 보기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응.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진, 지문, 홍채 사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건 개인정보가 맞고, 취미, 특기, 좋아하는 책, 제일 친한 친구 5명, 목소리, 하루 스케줄 학원, 병원, 구매 내역, 구독한 유튜브 채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쿨리가 잘 골라냈는지 한번 살펴보자. 개인정보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어. 엥. 저의 하루 스케줄이나 친구 정보로 저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너무 사소한 정보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 범죄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쿨리에게 접근한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보라도 조합하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 범죄자들이 쿨리의 이름과 학교, 친한 친구 5명의 정보를 안다면 어떨까? 쿨리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해서 쿨리에게 범죄를 시도할 수도 있지. 또 가지고 있는 정보로 쿨리인 척하며 쿨리의 지인들에게 접근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지. 그래도 결국 더 많은 정보를 얻은 것뿐이잖아요. 그 정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명예 도용을 할 수 있어. 훔쳐간 개인정보로 특정 사이트나 앱에 가입해서 계정을 만들고 나인 척 활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만약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람이 지게 될 수도 있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토대로 쿨리에게 접근해 나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쿨리를 납치하거나 돈을 빼앗을 수도 있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나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줄게. 기본 중의 기본은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지 않는 거야. 자기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로 다니는 거리나 학교, 이름 같은 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어. 이런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온라인에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올릴 때도 늘 점검해 봐야 해. 심지어 다른 사람과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함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아이디나 계정은 디지털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것이거든. 아, 엄마 아빠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함께 쓰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지. 요즘은 채팅형 인공지능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함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그리고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내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쓰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나 쿠폰, 경품을 받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고 그 정보로 귀찮은 광고 전화와 문자, 스팸 메일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거든. 저 아까 오는 길에 학습지 회사에서 이름이랑 상담받을 전화번호를 남겨주면 키링을 준다고 해서 적고 왔는데요. 나의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아주 값지고 비싸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라도 꼭 명심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 다음으로 지켜야 할 건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트에 내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도 바꾸는 거야. 이때 주의할 점은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사이트는 바로 탈퇴해야 해. 가입한 온라인 사이트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이 어렵다면 분기에 한 번, 아니 반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해야 해. 온 가족이 함께 날짜를 정해두고 하면 좋겠지. 자,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를 함부로 열면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누르는 순간 컴퓨터나 휴대폰이 해킹되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 지켜야 할 게 이렇게나 많다니.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조심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제는 디지털을 넘어 지능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에 큰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야. 쿨리 말대로 최근에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을 보면 우리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개인정보가 도둑질 당한 걸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경우가 많았어. 지금처럼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다면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거야.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네요. 쌤,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